사안이 발생한 즉시 대대 군의관에 의해서 그리고 응급구조사와 함께 해당 현장에서 응급 조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수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온을 또 낮추기 위한 응급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가장 가깝고 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안내를 받아서 민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을 하였습니다. 병원 도착했을 무렵에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외진을 가더라도 119 앰뷸런스가 온 상태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긴급 후송 체계로 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속초의료원에서 강릉 아산병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때도 거의 열이 40도였어요. 그리고 이때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신장 투석도 안 되니까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목이 벌써 나왔죠? 살릴 수 없었나? 지금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고 며칠 뒤에 사망에 이른 훈련병 얘기입니다. 과연 살릴 수는 과연 없었는가? 그 상황에서. 그리고 68km를 이송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당일날. 자, 이 내용인데요. 우선 그 일이 있었던 24일 당일을 좀 시간수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지난 23일 오후 5시 넘긴 시간 군기 훈련 중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무실로 이송. 그리고 뭐 군의관 지시로 수액 맞았다. 그리고요. 시간이 6시 50분쯤이니까 7시 다 됐네요. 속초 의료원으로 이송. 심상치 않으니까. 근데 당시 체온이 이미 40도를 넘어갔다. 뭔가 이제 이미 이상이 크게 생겼다. 그리고요. 이후에 여기서 뭐가 안 되니까 68km를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의 10시 가까이 된 9시 40분쯤 강릉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속초 의료원에서 일단 뭐 신부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투석 이게 떠오르는데 그때 이게 안 됐다 그래요. 뭔가가. 게다가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의식불명 상태. 그리고 이틀 뒤 25일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그렇다면은 의무실을 떠나서 군을 떠나서 의료원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건가요, 그럼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이미 뭐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리고 체온이 40도가 넘었던 상태였다라고 해서 사실은 많이 늦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사실 이 사건, 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군기규정 위반이 지금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군기규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 좋게 그러니까 돼서 뭔가 군기 훈련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이게 규정 위반이고 과도했다. 자, 일단 터졌어요, 일이. 그럼 수습하는 과정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의료 선진국이라고 지금 뭐 세계에서 지금 아주 위상이 대단한데 지금 국가에서 군 복무를 하던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던 훈련병이 훈련 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민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병원까지 68km를 차량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실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의관도 지금 사실은 처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늦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군의관을 또 찾고 그다음에 조치가 있고 이것도 시간이 걸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애초에 또 민간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속초의료원 사실 뭐 신장 투석기가 없던 그런 속초의료원으로 이송이 돼서 한 번 또 지연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지금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 선택했던 그때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중첩적으로 작용이 돼서 사실 아까운 정말로 이 생명을 잃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훈련병과 관해서 오늘 뉴스와이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군기 훈련 중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많은 보도를 통해서 당시 상황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지고 그 이후의 과정, 과연 살릴 기회를 왜 잡지 못했던 건가? 이겁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겁니다, 지금요. 자,
지금 몇 가지 시간 순으로 전해드렸는데 이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 설명은 응급조치 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초동대처 과연 괜찮은 건가예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을 좀 알려지죠. 쓰러지는 훈련병 의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알려진 내용이요. 군의관이 즉각적으로 뭔가 대처할 상황이 아니라 군의관을 수비했다. 그러니까 찾으러 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시간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아직은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군의관 지시로 당시 수액을 맞았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열사병 상태로 의심받고 있잖아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 근데 과연 이 정도 조치로 괜찮았던 건가 이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요 일단 속초 의료원으로 갔어요. 근데 68km를 이동해서 다시 강릉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간 거예요. 근데 체온이 40도를 넘은 상태, 신부전 발생. 근데 이 속초 의료원에는 신장 투석기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속초 의료원 관계자는 신장 투석기가 없는 것은 맞지만 당시 의료진이 신장 투석이 필요했는지 확인해 봐야 할 사이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꼭 없었다는 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요. 일단 요게 또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 얘기인데요. 이런 환자가 발생했으면 그러니까 훈련 도중에 이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했으면 군 헬기로 국군 수도병원이나 민간 상급종합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어야 하는데 군 차량으로 이송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바로 헬기를 띄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뭔가를.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인현 변호사. 이 세 가지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보시고 났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딱 보면서 저도 8월 달에 신병 교육대 가가지고 더운데 정말 땀 흘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월 달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와 같이 신병들 아무리 피가 끓는 젊은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일사병에는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어떤 일사병이나 대한 어떤 지금 응급 열사병으로 좀 그렇죠. 알려지고 있어요. 열사병에 대한 어떤 응급 조치 그와 관련되는 교육과 매뉴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더불어서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얼차례를 하면서 그 완전군장 플러스 거기에 책 같은 거 넣어가지고 40kg까지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지만 하여튼 군장이 있는데 글쎄요 무게를 맞추려고 이제 책을 놓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병 교육대와 관련되는 매뉴얼을 위반했던 것이고 위반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습니다만 실제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인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이것이 지금 속초 의료원 아닙니까? 속초 의료원에 몇 년 전에 이 의사 선생님을 모집 공고를 했는데 사람이 안 와가지고 사학원까지 속초 의료원장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모집이 안 됐다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면 전원이라도 빨리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헬기라도 띄워가지고 서울 아니면은 그 민간 수도병원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원 과정에서의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원인이 밝힌 다음에 재발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번이 일회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24kg이나 되는 군장을 메고 군기교육 얼차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규정 위반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 이런 설명까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쓰러졌어요. 초동대처는 과연 된 것인가? 그리고 병원을 갔을 때 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가? 이런 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이 같이 이제 사망한 이 훈련병의 동료 훈련병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료 훈련병 중에 한 분의 부모로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뭔가 글을 좀 최근에 올렸다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이제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들 이런 내용들 많이 올라오는데 얼차려 봤던 6명 가운데 1명이 다리 인대 근육 파열돼 시퍼렇게 돼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고
이건 뭡니까?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의혹 제기라고 하겠습니다. 의무실에 있는데 기절한 척한다 한 줄 알고 이송을 했다. 골든 타임 놓친 것 같다. 같이 있던 우리 아들들도 걱정이다. 김용욱 행정관, 이게 동료 훈련병 부모의 글이라고 그럽니다. 예, 뭐 이제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만 예, 전제하겠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전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구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일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병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 완전 군장 20kg에다가 20kg 24kg 뭐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20kg를 더했다니까 40kg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40kg 정도를 그런 내고. 얘기까지 있습니까, 예, 지금요? 이제 그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다음에 3시간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소위 얼차려를. 근데 40kg를 완전 군장을 하고 3시간 동안 그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병이잖아요.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아마 3시간 동안 하면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젊다고 하더라도. 근데 다리 인대 근육이 다 파열돼 가지고 시퍼렇게 쓰러져 있는데 야 이거 기절한 척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파열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부에서 손상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기절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예. 빨리 이송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많은 측면이 있죠. 또 그다음 얘기가 더 놀라운 게 소변으로 이것도 확인돼 소변으로 까만 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장기 손상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소변에서 다른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면 전 상식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매우 빠른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재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얼차려 상황 판단 때문에 소위 훈련병 군대 가서 얼마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라 지키러 갔다가 그냥 단지 그냥 점호 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 6명의 훈련병들이 3시간 동안 40kg를 짊어지고 저 얼차려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후에 군대라는 곳이 제대로 후속 조치를 밟지 않아서 한 명의 훈련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예. 제가 볼 땐 이건 군 체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고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분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 이런 재발방 누가 군대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요 이 동료 훈련병의 이제 부모들이 올린 글이니까 일단 주장 또는 의혹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군기 훈련, 얼차려의 시간, 군장의 무게 등등등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어요. 아직은 들여다보고 확인할 점이 많습니다만 일단 깜짝 놀랄 만한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경찰로 뭐 이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안희성 변호사, 예. 경찰이 들여다보겠죠. 다 상세하게 이런 것까지. 예, 일단은 군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군에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이제 군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관할의 민간 경찰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경찰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도 있고요. 그 취지는 다 객관적으로 좀 보겠다. 예. 그 취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군이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2가지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그다음에 직권남용, 가혹행 혐의입니다. 그 2가지 혐의에 대해서 해당 소속 이제 망인 우리 피해 훈련병의 소속 중대장과 부주중대장에 대해서 두 명이라 그러죠. 예, 예. 그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아까 짚어드렸잖아요. 그 당일 상황을. 너무나 아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과연 살릴 수 없었던 건가? 자꾸만 질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요새 군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자꾸 나와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수류탄 사고 있었잖아요. 이때 훈련병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25일, 지금 방금 전해드린 이 훈련병 23일 날 있었고요. 25일 사망이잖아요. 그리고요. 지난 27일에는요. 장교입니다. 공군 장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육군 장교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대요. 최인영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이게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이게 20대 공군은 경기도예요.
그리고 20대 육군 장교는 강원도. 예. 그리고 지금 수류탄 폭발로 그 사망한 훈련병은 충청 세종시. 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얼차려 받다가 그 사망한 것은 강원도. 이게 보면은 전국이에요. 그리고 육군뿐만 아니고 공군, 훈련병. 지금 보면은 육해공 아직까지 뭐 해군에 대해서는 또 없습니다만 이게 보면 전군에 있어서의 어떤 기강회의 내지는 평소 때 초급 장교 그리고 또 훈련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교들의 사망 원인 이건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시점에 연속으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은 단순히 육군, 해군, 공군을 넘어가지고 국방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군 그 장교와 사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각 군을 넘어서 국방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그 원인을 밝히고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정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참 저 또한 이제 20살 남짓 때는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요즘 애 하나 낳아서 그때까지 장정으로 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인명 손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오늘 이 사안과 관해서 이 훈련병이 사망과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도 이거는 다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이건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